비트코인 거대한 낙폭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측할 수 있었던 낙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숏포지션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까지 활용할 수 있었던 고점 65.1K 저점 라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채널을 하나 잡아봤을 때 우리는 이 채널의 중단선까지 어제 도달을 해버리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 중단선은 1차적인 익절가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과 함께 1차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65.2K 라인인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아니 현우야, 지금 100% 가까이 먹었으면 잘 먹은 거 아니냐, 익절할 만한 그런 자리 최종 익절을 다 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아직도 숏을 끌고 가고 있느냐. 저는 이 자리가 완벽한 롱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65K까지 밀린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단기적인 지지가 나올 만한 자리는 맞습니다. 채널의 중단선이기 때문이죠. 유효했던 채널의 중단선, 우리가 1시간 봉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이 채널의 중단선은 정말 핵심적인 기능을 해왔음을 이미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단순히 유효했던 채널의 중단선이라는 이 근거 하나로는 지금 이런 장세 속에서 변곡을 쳐줄 수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확인해야 되는 정보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월봉 마감까지 다가오고 있고 나스닥은 사실상 주봉 마감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차트를 반드시 자세히 한번 살펴봐 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차트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숏을 더 끌고 가고 있는 이유, 지금 매크로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댓글로 제가 몇 가지 글을 봤습니다. 전증각제 폭발했다, 99% 재하락 나올 것이다, 적어도 중단선 그 언더라인까지는 더 빠져야 된다. 댓글로 말씀 주신 내용들이 일리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간선거 앞두고 전쟁을 일으키겠냐? 합리적인 의문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쟁악재가 싹 다 반영되었다. 추세 자체가 하락인데 이걸 변곡시켜야 되는 입장이죠. 우리는 상승을 보기 위해선 변곡이 필요한데 변곡의 시그널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악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락 추세가 더 강화될 여지만 남아있고 변곡을 쳐주기 위한 조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당연히 재하락을 보는 게 맞죠. 의견을 나누고 싶다면 환영입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 생각 싸움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다이버전스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서야 결국 우리의 생각과 가능성의 싸움인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랄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매크로 이슈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에서도 직원 가족 긴급 철수 권고를 하고 있고 주요국 이란 대피 권고까지 나오고 있죠. 이란, 이스라엘 양쪽 다 대피하라는, 사실상 물밑에서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 전쟁 시작 직전이다, 이런 시그널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이 이 채널 중단선이라는 단순한 지지, 기술적 근거 하나만 가지고 여기서 변곡 쳐주면서 이렇게 올린다, 저는 사실 동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숏포지션을 지속할 그 요인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테더 도미넌스 볼륨 잠깐 끄고 주봉상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고점 그리고 그 확장, 우리가 기존까지 쓰던 이런 식의 채널인데 이 채널을 잡았던 이유는 여기 이 자리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채널 어제 마감이 어떤 모양으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어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고갱 없었고 저갱 없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 움직임으로 7호 채널까지,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자리입니다. 7호 채널까지 찍는 모습이 나왔고 여기에 맞춰서 비트가 우리의 채널 중단선에 도달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상대 강도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RSI 차트죠. RSI에 저점 수준이 한번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RSI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저점 그리고 저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무슨 시그널입니까? 히든 강세 다이버전스죠. 테더 도미넌스 상에서 강세가 나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도 히든 강세가 나왔다. 비트의 약세 변곡 직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어제 이 약세 변곡의 결과값으로 채널 중단까지 비트는 끌려 내려갔습니다. 아니 현우야, 고점은 올라갔는데 RSI는 내려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다. 이거 유효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일반은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히든이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이버전스를 확인했다면 반드시 히든 다이버전스가 있나 없나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자, 왜 히든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 다이버전스는 컨펌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든이 있냐 없냐, 일반 약세가 있었다면 히든 강세를 체크해야 됩니다. 속지 말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제가 하루에 한 편씩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코인인사이트 시청만으로 돈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면서 다시 논리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든 강세 다이버전스가 여전히 유효하고 구조물에 충돌이 난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다이버전스가 추가로 컨펌되지가 않았죠. 어제 이 날봉박음은 유효한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락 추세의 지속으로 보셔야 된다. 테더 도미넌스는 강세의 지속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차트상에서 데이터만 해도 하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슈 또한 하락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숏을 버릴 이유는 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US 오일 차트 한번 보시죠. 지금 사실은 전쟁이 날 확률과 정확하게 동기화되는 그런 차트가 US 오일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16일 최저점부터 지금까지 얼마가 올랐습니까? 기름값 23% 올랐습니다. 오늘 기름 날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날 확률로 보는 이 차트가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데 차트상도 하락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락이 끝이 났다. 오만한 생각입니다. 아니 현우야, 그렇다면 너는 롱을 아예 안 볼 거라는 얘기냐? 예, 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롱을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 월요일, 왜 월요일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월요일 오전 9시에 주봉 마감이 있다라는 이 핵심적인 사실 하나, 그리고 월요일에 핵 합의를 마저 하겠다라는 이 사실 둘, 사실은 이 합의 땅땅땅을 해줘야만이 적어도 이슈는 해소가 된다. 그런 상황에서 차트상에서 반등할 수 있는 자리들을 제가 이미 찾아놨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에서 한번 받아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보고 있는 롱 자리 어디인지 정말 궁금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채널 하단을 찍었던 이 순간부터 채널 상단까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2월 24일에 이렇게 채널 하단 찍고 나서 그 다음 날봉 마감 9% 때려 올린 이 동력이 뭐였습니까? 기관이 샀다. 이 사실 하나였죠. 기관이 샀다. 이거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크립토 퀀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입니다. 여러분, 코인베이스는 계좌 액수 자체가 일정 이상이어야만이 거래가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관과 고래들의 거래소인데 여기서 프리미엄 지표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기관 고래들이 현물을 많이 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어제 음수로 꺾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제 음수로 꺾였습니다. 2월 24일 우리가 보고 있었던 그 자리죠. 여기서 기관이 1차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어제 음수로 꺾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세 차익 먹을 거 먹고 빠져나갔다. 채널 하단에서 얘네도 받아볼만 하니까 받았다라는 것이고, 채널 상단 찍었을 때 애지간해서 정리하고 나갔다. 이런 시그널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차 검증해야겠죠. 펀드 보유량으로 교차 검증해봅니다. 여러분, 펀드 보유량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절대로 바 차트를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한 달 동안 ETF 보유량 어떻게 됐나 살펴봤을 때 별로 이변 없어 보이시죠? 시각적 왜곡입니다. 라인으로 바꾸면요, 이렇게 됩니다. 일주일치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펀드 보유량 자체는 살짝 느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 24일을 기해서 펀드 보유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24일에 나왔었던 이 기관들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우리가 기관의 평단가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자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트상의 개념들을 더해 보았을 때 여기 이 자리 어떻습니까? 거래량까지 켜서 한번 보시죠. 생각보다 거래량이 조금 튀었고, 그런 자리에서 채널 하단 페이크아웃이 났는데 아래꼬리 길게 매달고 전부 말아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3중 장대 양봉이 출현했고 결국 이 세 가지 캔들에 대해서 장악을 성공했죠. 이 봉 하나로만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우리가 오더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가 세력이 진입한 62.5부터 63.3 이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구간의 명칭을 우리가 오더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제가 롱을 받아볼 생각, 그리고 숏을 완전히 종료할 생각을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은 여기 찍었다고 V자 급반등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세력들의 1차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력이 여기서 나갔는지 어땠는지는 우리가 트래킹이 안 됩니다. 그냥 이 오더 블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지지할 수 있는 그 힘이 강력하다는 의미일 뿐이지, 여기 닿았다고 V자 반등, 기관이 다시 한번 사 모을 거야, 이런 식의 낙관론은 철저히 금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더불어서 어제 경고드렸던 PPI 최종 수요였습니다. PPI 뭡니까? 나스닥이 변곡 처지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 단가지수 안 좋게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확인하셔야 될 데이터셋이 너무나도 많다. 이런 자리에서 풀배팅을 못 치는 이유가 있고, 이 이유들에 대해서
받아보셔야 한다, 이 말씀 강조드리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브리핑룸 숏포지션 중단 익절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진입 가능하시게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걸어뒀으니까요, 원클릭으로 바로 진입 가능하시게끔 제가 조치해뒀습니다. 다만 여러분, 진입 전에 입장료 구독 하나면 충분하니까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조금 큰 관점 가져가야 될 겁니다. 나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결국 주봉에서 한번 잡아보시죠. 여러분, 채널을 잡으실 때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던데 이렇게 깊게 찌르기 들어오는 순간들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거래량 한번 살펴봅니다. 확 튀었고 확 말아 올려줬으면 여기는 반드시 채널의 기점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채널 기점 써먹을 수 있게끔 채널 한번 잡아보시죠. 고점, 그리고 이 채널 여기를 기점으로 어디가 났는지 확인하고 여기가 기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잡아봤을 때 지금 이 채널 중단선에서 제가 변곡 실패할 것이다 간주하면서 숏포지션 더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어제 브리핑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날봉 마감 형태가 굉장히 안 좋게 마감이 되었죠. 어제 금요일 이 봉입니다. 캔들 정말 안 좋게 마감이 된 상황에서 아직까지 변곡 시그널까지 터져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월요일은 돼야만이, 그리고 이런 약지지 근거보다 확고한 다이버전스나 혹은 이슈의 개선,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만이 우리가 추세의 변곡을 얘기해 볼 수 있다. 이슈가 점점 격화되고 있고 다이버전스도 없는데 추세의 변곡을 얘기하기엔 시기상조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국제유가는 이미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변곡에 실패했습니다. PPI가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인데, PPI 여러분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부르는 그런 지표입니다. 경제 캘린더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나온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예측치보다 0.2% 그리고 0.5%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스닥이 오히려 더 변곡에 실패할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기업이 생산 단가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란 대사관도 대피 시그널, 이스라엘 대사관도 대피 시그널 냈는데 다이버전스도 없는 지금 채널의 중단선 믿고 변곡을 믿으면서 롱을 본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중단선 기술적 반등 믿지 마셔라. 확고한 롱 자리는 중단선 언더까지 빠져야만이 나온다. 오히려 이 채널을 붕괴시켜야만이 더 확고한 자리가 찾아온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이런 식의 분석 영상들 제가 댓글 때문에 승질을 좀 부린 것 같은데 어제도 댓글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굿 댓글 하나만 작성해 주셔도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저희 코인인사이트 채널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후속 브리핑은 제가 실시간 브리핑룸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로드 드리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이 중단선 반등을 믿지 마셔라. 아직은 이 하락 추세의 변곡을 쳐줄 만한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다. 이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신 채로 오늘도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